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9월 5일날 1주차 수업을 학교에서 대면 수업으로 진행했는데 오늘 2주차 수업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 OT에 참석하신 분들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좀 우리가 받았는데요. 참석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경험이 있으신 분들, 비대면 수업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요령을 잘 아실 테고요. 제가 이 PPT를 가지고 교재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이것을 우리 카페에다 올리면 여러분들은 수업을 잘 숙지하셔서 제시하는 그 비대면 수업 확인서를 작성하셔서 저한테 다음 수업일 전까지 저의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도움이 필요한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제 개인 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T에서는 공지를 했는데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전화를 혹시 못 받을 경우가 있으니까 전화 직접 통화보다는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연락을 바로 드리고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분명히 있겠지만 서로 많은 부분 이해하고 협조하면서 한 학기를 성공적으로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OT 때 1장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했는데 이 인간관계론의 분량이 또 많지가 않아요. 수업의 분량이. 그래서 1주차 수업에서는 너무 개괄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장을 다시 다루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교재와 비교를 하면서 수업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교재는 15페이지부터 1장이 시작이 됩니다. 교재를 준비하시고 수업을 하시겠습니다. 목차 같은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루는 내용이 인간관계의 의미, 형성 과정, 특징 이런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이것을 공부하는 목표는 공부를 통해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이 전개된 시대적 배경, 변화의 과정을 이해합니다. 또 인간관계론이 학문으로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인간관계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사람들이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사회화 과정을 살면서 어떤 집단 안에 우리는 소속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원만한 화합을 통해 상호간에 더욱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내용을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우리말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는데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잘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그 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살면서 성공을 하고 싶지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한 내 삶의 어떤 도전에 대한 답으로 성공이라는 것을 얻고 싶은데 그러면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느냐. 머리만 좋다고 내가 특별한 어떤 영역에 능력을 가졌다고 성공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또 우수한 두뇌의 능력, 지능이나 이런 거 외에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을 더 빛나게 하는 것은 대인관계지능, 실제지능, 정서지능 등 현대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지능에 대한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6페이지에 있는 거죠. 내용을 보면 그런 얘기죠. 우리의 건강한 삶을 반드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획득해야 될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대인관계 능력이다. 이 능력은 중요한 것이 타고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막힘 없는 그런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나면서부터 생득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수학 문제를 많이 풀면 문제를 더 잘 수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대인관계 원리와 기술을 배워서 삶에다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대인관계도 나는 못해, 인간관계를 나는 너무 어려워해 라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연습하고 자꾸 문제가 뭔지를 찾아서 개발해 나가면 얼마든지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의 형성 과정 17페이지를 보시면 인간관계론이라는 학문이 어떻게 자리를 잡게 됐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간관계론은 인간 행동에 관한 학문으로서 인간을 주체로 한 인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실천적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이고 어떤 기본적인 원론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배워서 내 삶에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배우는 구체적인 실천 학문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연구의 필요성은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인간관계론을 연구하기 시작한 동기가 초기에는 경영학 측면에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이제 연구를 시작했는데, 초기에 경영학에서의 인간관계론은 기업의 생산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효율적 방법으로서의 인간관계의 목적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기업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적게 투자해서 많은 보상을 얻어내는 것이 경영의 최고의 목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사람을 다뤄서 기업이 생산력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기업의 수익을 최대화시키느냐를 연구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 자체가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간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서 가장 사람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까 하는 그것 자체가, 연구 자체가 심리학에서는 연구의 목적이 되었다라고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합니다. 전통적인 18페이지에 전통적인 인간관계론, 그 다음에 초기 인간관계론, 현대 인간관계론 이런 흐름의 변화를 이제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 산업혁명이 일어난 서양에서 이제 미국이 되겠죠. 주로 연구한 배경은 산업혁명 이후 기계화에 따른 생산력이 증가했어요. 이전까지는,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모든 작업이 손으로 수동 작업을 하는 것이었던, 농사를 짓던 물건을 만들던 거의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일을 하고 생산품을 얻어내던 시기였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기계화가 되면서 단시간에 많은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게 가능해진 시대가 산업혁명 이후예요. 그래서 타일러는 과학적인 관리론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거기 19세기 이후에 주로 미국에서 발전된 산업, 경영 및 관리의 합리화, 능률화를 위한 그런 기술, 지식의 방법을 활용하기 위한 관리로 의미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제인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인간의 개성이나 잠재력은 고려하지 않고 생산적인 측면에서만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사람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으로서의 고유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인권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거의 기계처럼 어떻게 자극을 주고 무슨 환경을 만들어주면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느냐라고 사람을 마치 기계와 같은 측면에서 전통적으로 초기에는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이제 한계에 부딪히면서 조금 발전된 것이 메이어라는 사람이 호손이라는 공장에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된 호손 실험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메이어는 경영의 인간화에서 경제인,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계와 같은 존재로 생각했던 개념이 조금 발전해서 사회인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사회인은 호손 실험의 결과 인간의 생산성이 물리적 환경보다는 인간의 내적,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러분들 교재를 쭉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호손이라는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해 내는데 여러분 교재에는 아마 20페이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193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오웬이라는 사람이, 인간적인 경영가인 그 오웬이라는 사람은 노동자들에게 자녀들을 위한 무슨 교육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주택이나 음식, 의복 등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자들이 그 직무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좀 더 만족한 그런 복지가 보장되어지면서
작업의 효율성이 올라가는 거를 알아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초기의 인간관계론에서 호손실험, 메이오가 한 호손실험에서는 사람은 기계가 아니고 이렇게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어떤 자긍심을 갖고 할 때 더 몰입해서 경제적인 상승되어지는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는 것이 실험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에 와서는 이게 조금 더 발전되어서 자아실현이라는 개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전통적으로는 기계처럼 인간에게 기계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조건 좋게 기름을 쳐주고 뭐 기계를 잘 다듬고 청소하고 하면은 그거에 따른 생산 능력이 올라가는 단순한 개념이라면, 그 다음에 초기의 인간관계론에서는 사람의 그 인격적인 대접과 환경에 변화를 주면서 내가 이 일에 더 몰두할 수 있는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현대에 와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성취하고 거기에서 의미와 보람을 발견하면서 이 일을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몰입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런 생산의 효과라든지 사람들의 관계에서 발생되어지는 다양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런 경제인, 사회인 자아실현이라는 흐름을 타고 개념이 발전했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여기는 조금 더 설명을 이렇게 풀어서 해놨습니다. 앞에 전통적 인간관계론, 타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그래서 인간을 경제론으로 보는데 19세기 말 미국에서 발전된 산업경영 및 관리의 합리화와 능률화를 위한 지식과 기술적인 방법을 활용한 관리의 의미다. 말씀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경영자들은 산업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 다음에 타일러는 과학적 방법을 도입해서 작업의 기본 요소 발견과 수행 방법에 대한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문제점은 인간적인 요인이 과소평가됐다. 그러니까 사람을 인격을 가진 하나의 어떤 주체로 보는 게 아니라 거의 기계와 같이 인간을 평가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게 전통적 인간관계론의 흐름,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면 초기의 인간관계론, 메이오라는 사람이 사람을 이제 기계에서 인간, 사회인으로 보고 인간에 대한 적절한 심리적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연구했다. 그래서 이 메이오가 한 호손 실험은 이런 걸 했다는 거죠. 환경, 조명을 밝혀줬다든지, 어떤 휴식 시간을 줬다든지 아니면 적절한 보상을 줬다든지 이랬을 때 이제 작업 능률이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생산량도 늘어나고 사업주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지만 이게 오래 지속이 되진 않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했냐면 계전기 작업 실험을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6명의 여공을 대상으로 생산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을 발견했는데 물리적 조건보다는 안정감, 책임감, 만족감 등 심리적 요인이 더 중요하더라라는 것이 이제 호손 실험에서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종업원의 인간적인 측면을 임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면접 프로그램을 실행했는데 이런 거죠. 서로 마음이 맞고 함께 일하면서 즐겁고 심리적인 어떤 교감, 소통이 가능한 사람들끼리 일을 하도록 배려를 해줬을 때 훨씬 더 만족도가 올라가고 따라서 생산 능률도 효율적이 되었더라라는 것이 단계적으로 밝혀진 것이 메이오의 호손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결론이 나왔습니다. 호손 실험의 결론에선 뭐냐 하면 생산 능률은 종업원의 태도, 감정에 영향을 받고 물리적 환경이나 작업 조건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일시적으로는 생산성과 연결이 되어 있지만 지속적이진 않았어요. 종업원의 태도나 감정은 그가 속한 집단 내 인간관계와 굉장히 밀접한데 호손 실험으로 인간관계에서 얻어낸 결론은 사회의 심리적 요인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촉진되는 계기가 되었고 리더십이나 집단 행동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서 현대적 인간관계론의 초석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호손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 심리적 요인이 중요하고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 외에 다른 어떤 효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결정적이다라는 것이 밝혀진 게 호선 실험이고 이것이 인간관계론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것도 있어요. 초기 인간관계론에 대한 비판도 있고, 이거는 선생님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 인간관계론, 우리가 이제 현대를 살고 있는데, 현대 인간관계론은 이렇습니다. 행동과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 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경험적 증거에 따라 일반적 법칙을 확립하고 그 법칙을 통해서 인간 행동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한다. 행동과학에 대한 연구는 인간관계 중심의 행동과학과 의사결정 중심의 행동과학 두 방향으로 발전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행동과학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에 대한 연구와 의사결정, 마음, 심리적인 측면 두 개의 방향으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자원 관리, 이거 여기 뭐 쭉 우리가 이렇게 그냥 참고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부분이죠. 인간관계의 목표. 뭔가 인간관계론은 왜 우리가 이거를 공부하는가? 인간관계론을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생산적이 되도록 하고 서로의 관심을 통해 협력하고 그들의 관계를 통해서 만족감을 얻게 된다. 자,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꼭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든지 서로 교류를 하게 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나고 조직 가운데에서 서로 어떤 능력이든지 정서적인 측면이든지 협조를 해야 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형성돼서 지속이 될 때 사람들은 생산적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서로 또 인간적인 관심을 통해서 협력을 해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람은 주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어떤 재능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나눠줄 수 있는 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은 살아가는 관계 가운데에서 만족하고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것이 가능한 존재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관계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는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인간관계론의 특징 해서 책에는 3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인간관계론의 특징은 뭐냐? 첫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우리가 다루는 인간관계론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사회현상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주로 다루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내용을 공부한다 그랬습니다. 더불어 사는 존재로서 인간은 일방적으로 보살핌을 받거나 주기만 하지 않는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은 항상 주고 받고 하는 관계 가운데에서 다양한 현상이 발생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건데 인간관계는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을 두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부터 거기서 인간관계는 생겨나고 그것을 해결하고 유지하는 것을 인간관계의 시초로 보는 거죠. 내가 우리 아이를 사랑해요. 내가 우리 남편을 사랑해요. 우리 아내를 사랑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랑하는 대상인 어떤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뭘 좋아할까? 어떤 때 기분이 좋은가? 어떤 때 화가 나는가? 저 사람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내가 제스처를 취해야 그거를 풀어줄 수 있는가? 관심이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관계는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관찰하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관계가 인간관계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격과 인격의 관계는 형식적 관계를 배제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내가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는 하나의 인격을 가진 그런 주체로 수평의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해서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이 사람한테 잘 보여서 나에게 어떤 이득이 생길 것인가,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관계 형성을 하면 그것은 건강하지도 않고 오래 가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이런 어떤 형식적인 목적을 가진 관계를 배제하고 인격과 인격의 만남, 서로 존중하고 서로 어떤 수평적인 관계를 우선 염두에 두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조직의 생산성 관계를 지향한다 했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조직, 그렇지 못한 조직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높지요. 그래서 뭔가를 경영을 하는 사람,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 조직원들 가운데 서로 좋은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내가 물건을 많이 생산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생산성 증가라는 조직의 목적 달성이 우선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물건을 많이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우선이고, 종업원의 생각, 느낌, 만족, 복지 이런 거는 크게 인식하지 않았는데, 산업화 사회 이후에 현대로 와서는 사람들이 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냐? 조직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조직원들이 기여하는 노력과 기업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제공하는 유인책들, 그래서 임금이나 복지 혜택이나 그다음 종업원의 능력에 대한 인정이나 자기개발 기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도 내가 고용한 어떤 직원이 오랜 기간 동안 종사를 해서 거기에서 기술이 향상되어지고 유능한 사람이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누가 그것이 혜택을 보는가? 기업주가 보게 되는 거죠. 내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물건 생산했는데 고도의 기술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유능함을 살려서 좋은 제품을 생산해내면 혜택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최고의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결국 인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다. 사람을 기계처럼 보거나 도구로 보거나 목적의 수단으로 보면 안 되고, 인격으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인간관계 개선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인간관계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굉장히 간단하게 단원 1장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OT 때 출석하시는 분들한테는 약속을 했어요. 비대면 수업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시험 보는 거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7주차 수업에서 정리를 다 해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우리가 편안하게 보내는 한 학기가 되도록 서로 한번 애써 봅시다 라고 공통되는 의견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이번에는 수업을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인간관계론을 길게 풀면 한없이 길어지는 내용이지만 또 압축해서 하면 그렇게 길게 할 내용은 또 아닌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짧게 인간관계론의 개괄적인 이야기를 설명하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3주차 수업이 되겠죠. 오늘이 2주차 수업이고 3주차 수업은 9월 19일에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진도는 이제 교재에서는 2장입니다. 자기 찾기라는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도 다가오고 우리가 모든 몸과 마음이 분주한데 그럴 때일수록 더 건강관리 철저히 잘 하시고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